네, 오늘 뉴욕 증시는 내림폭이 강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 한 주를 마무리하는 포지션이라 어떤 변동성을 갖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성우 부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과 또 포트폴리오 점검도 말씀드리는 퍼스트 클래스 오늘도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네, 뭐 매일 해드리고요. 요즘에 참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참 마음이 그 어떠신지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밥상을 좀 차려드려도 숟가락은 여러분들께서 드셔야 되는 거니까 그 하나의 어떤 거 알 껍데기만 딱 깨고 나오시면 뭔가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 몇 년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해오셨던 고민을 제가 사실 뭐 몇 분 만에 해드린다는 건 사실 말은 안 되지만 하지만 그 고민의 어떤 핵심, 본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요 포트에서는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요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재정비를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십시오. 네. 네, 저희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샵 2034번이나 전화번호는 02-2000번에 482, 02-2000번에 482 이렇게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조금 더 편해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캡처하셔서 샵 2034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내마녀의 날을 뒤로 하고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답답한 마음은 가시질 않는데요.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조금 안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걱정거리를 좀 알아가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딱 지금 오늘 아침이요. 딱 그 제목 같아요. 어제 옵션 만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안도할 수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을 보면 증시가 하락폭이 너무 컸죠. 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좀 서 있는데 일단 어제 만기를 잠시 좀 리뷰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승부로 볼 수 있겠죠. 무승부로 볼 수 있는데. 그렇네요. 하지만 왠지 좀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려운 시험을 좀 끝냈다라는 약간의 어떤 홀가분함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만기일이 좀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하나 둘 좀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나름의 뭐 작은 드라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제가 좀 예상했던 좀 선물 환매수나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작동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중에 지수가 분봉 잠깐 볼게요. 장중에 이건 3분봉이니까 장중에 지수가 이제 이 하락권에서 그렇다고 뭐 급락은 아니었지만 하락권에서 계속 이제 좀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이제 장중에는 일부 이제 잠깐이나마 상승 반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렸다가 동시효과에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지수 자체는 버텨주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21선에 거의 걸치는 턱걸이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뭐 수급을 보더라도 좀 외국인이 좀 예상외로 좀 우리 시장이 좀 매도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9,500억을 코스피를 팔았죠. 네. 선물은 2,000억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선물 자체로는 뭐 크게 이제 동향은 없었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그 어떤 하방 포지션을 구축한 걸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대로 수익을 확정하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 어제 좀 기관이 이제 조금 그래도 매수에 좀 나서주면서 지수 자체는 뭐 보합선 이렇게 좀 마감이 됐는데 이제 체감 지수가 안 좋았던 거죠. 체감 지수가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하지만 좀 의미를 찾자면 코스피가 요 4월 이후에요. 요 4월 이후에 그래도 최장 기간 역시 21선 위에는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7일 연속으로 지금 21선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렇게 시험을 딱 끝내놓고서 이제 오늘 또 테스트를 또 받는 요런 이제 상황이죠. 오늘 어떤 테스트를 받나요? 일단은 뉴욕 증시의 급락이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버텨줄 것이냐 요게 있고
그리고 이번 주말은 좀 편치 않을 게 일단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미국의 5월 물가 지수가 또 발표되는 것이 있고 또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 이 코스피의 MSCI 이제 선진국 편입 이슈가 이제 금년간에 이제 결정이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제 요 이슈를 또 체크해가지고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제 요런 이제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어제 그 동시호가에서 좀 약간의 어떤 지수의 좀 상승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매년 6월에 이제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이 어제 이제 동시호가에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호가에 어떤 종목은 코스피 200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동시호가에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고 편출되는 종목들은 뭐 대규모로 뭐 매도가 나갔을 건데 이것저것 합쳐보게 되니까 그래도 지수는 좀 올라서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장중 지수하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시죠. 사실은 어제 동시호가에 지수가 좀 이제 그러니까 올라서 좀 끝났기 때문에 전 수급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좀 외국인이 좀 동시호가에 좀 바스켓으로 좀 많이 담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니었어요. 저기 보시게 되면 까만 선은 지수입니다. 지수. 그리고 파란 선이 외국인 그 장중 코스피 매매 동향이고 저 초록색이 기관의 매매 동향이에요. 그런데 저 오른쪽 편을 보시게 되면은 동시호가의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했죠. 동시호가의 외국인이 4,400억을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이 시간에 2,7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이제 지수는 어쨌건 이제 올라서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이제 제가 좀 힌트를 찾아보자면 일단 외국인이 좀 사줬으면 그림이 좀 더 좋아졌을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이 샀다면 아무래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어떤 포석을 두고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빗나간 상황이고 다만 이제 기관이 저렇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동시호가에 이제 매수한 부분들은 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종목들을 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 좀 신규 편입이 되는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작은 중용주급에서 이제 이런 작용들이 좀 많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걸 보게 되면 6월 만기 이후에는 역시 그래도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 쪽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요런 이제 상황들이 좀 이제 포착이 되고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시긴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뭐 요런 이제 검색어로 뉴스를 좀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신규 이제 편입이 된 종목, 편출이 된 종목들이 이제 다 이제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해드린 너무 좀 자료가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그건 따로 좀 이제 별도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좀 뭔가의 이제 어떤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대응에 힌트가 숨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또 환율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3원 10전이 상승해서 1256원대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뉴욕 증시가 좀 다시 급락을 했음에도 이제 1260원대 초반 정도 지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환율이 저는 1260원 선에서는 좀 저항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이제 1260원을 좀 상회했지만, 영내에서는 오히려 그런 어떤 저항 작용 때문에 결국엔 1260원 좀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요걸 좀 대입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가 그렇게 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어떤 좀 하방 경직을 좀 확보하는 그런 작용들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아까 코스피가 7일 연속을 어쨌건 21선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요것과 이제 같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하방 경직 가운데서 나름의 어떤 MSCI 선진국 편입 이슈라든지 요런 기대감이 있다면 의외로 저는 좀 선전하는 쪽,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5월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방향성 탐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당분간은 어쨌건 이제 수급에 의한 어떤 그런 이제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조급함이 있으세요. 예,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테마주 쪽에 눈이 가셔가지고 좀 이제 빨리 좀 뭔가를 많이 하시려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테마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 그렇죠. 예. 네, 근데 건설기계. 여기 현대 이제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인데, 어쨌건 최근에는 이제 좀 조정을 급하게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종목을 예로 들어드리자면 데모 이런 종목들이 거의 2배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급전직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카레이서다 그러면 제가 운전 조심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카레이서면 뭐하러 운전 조심하라고, 제가 오히려 운전을 조심해야지. 그죠? 그런 분들 네, 앞에서. 맞네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그런 수준의 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막상 들이대 보면은 이게 수익폭은 나오기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뭐 변동성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테마가 전부 사실 이제 테마주도 시장의 일부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 테마들이 움직이는 논리에 대해서 저도 뭐 나름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아니 뭐 아직 끝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왜 벌써 우크라이나 제거 이 테마주가 움직이는지도 좀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고 설령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정말 이들 종목들이 수혜 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수급, 그러니까 빛나는 상상력으로 이제 테마주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좋은 거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걸 하거나 모르는 걸 하면 안 된다. 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급함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어쨌건 간에 이 조급함에 무언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내동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어떻게든 우리가 좀 이제 냉정을 찾고서 이 재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제 그 말씀을 더 이제 드리고 싶은 거니까 포트 점검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게 되면 그 조급함이 이 수학이 너머로 계속 넘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심리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뭘 해도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부장님 덕분에 하루하루 옆에서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험대에 오른 날이니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포트폴리오 점검 안 받아보신 분들은 오늘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2034번으로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캡처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 한 분 한 분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방송이 끝난 이후에 한 분 한 분 점검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내주시고요. 간밤에 미국에서 발표된 5월 물가지수 그리고 코스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정말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화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일단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가 요즘에 계속 뭐 120불을 상회하는 흐름인데 제가 유가에 대한 그냥 전망을 좀 제 나름의 전망이니까 그냥 요거 참고만 하세요. 유가는 뭐 더 올라갈 분위기는 맞죠. 이것이 이제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꺾이질 않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날까 이제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궁극적으로는 사실 저는 그 유가는 이제 130불 선에서는 이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느냐 아니면 야금야금 올라갔다 내려오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 3월에 이제 유가는 오버슈팅이 됐었다고 판단했지만 꾸역꾸역 지금 오버슈팅이 된 부분을 먹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이 정고점의 어떤 저항이 이제 작용한다면은 비로소 이제 유가는 내려올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유가가 이제 내려오는 논리가 이제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가는 측면이고 여기 산유국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증산을 이게 시원하게 안 해주면서 솔직히 좀 꿀을 빨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푸틴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게 없다고는 평가는 하지만 실제 에너지 천연가스로 또 사실 꿀을 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유가가 떨어질 때 공급 부분이 이제 해소돼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요즘 이제 휘발유 값이 이제 2,000원 넘어가고 있잖아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에휴 차를 두고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지 하면서 구매를 포기하면서 떨어지느냐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자가 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전자가 되면 시장에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유가는 결과적으로 떨어지는데 어떠한 논리로 이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희 유가까지 함께 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보고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오후장 그리고 오전장 모두 투자 판단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함께 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